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선물은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갈 예정이신지요? 저도 미리 받긴 했지만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자랑 아닌 자랑 좀 해보려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이시며 예전 달러구트 꿈백화점2에 목소리로 도움을 주셨던 다니엘라 님이 레몬청을 선물로 주셨어요. 직접 담그셨다고 하는데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배우 김지성님이 쓰신 새벽 입김 위에 네 이름을 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접했었는데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면모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이 책은 이따금 배우님이 마음 힘들 때 펼쳐보며 위로를 받는다는 3개의 명시 77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말에서 사람과 사랑, 일과 인생에 관한 저의 일기 같은 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 배우로서의 어려움과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도 진솔하게 풀어놓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난했던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며 마음에 얹힌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새벽 입김 위에 네 이름을 쓴다. 안개 속에서 헤르만 헤세.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숲이며 돌들은 외로움에 잠기고 나무들도 서로 볼 수 없다. 모두 혼자다. 나의 인생이 아직 밝던 시절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는 안개로 가득하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모든 곳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그 어둠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현명하다 말할 수 없다.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 사람들은 서로를 모른다. 모두 혼자다. 시인이 안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에 가까운 듯하다. 나에게 안개는 그리움과 더 닿아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가끔 영국 학교에서의 생활이 꿈에 나온다. 학교는 고지에 있어서 매일 안개가 꼈다. 아침에 기숙사 문을 열고 나가면 볼 수 있는 자욱한 안개와 적절한 습도, 훅 끼쳐오는 잔디 냄새 같은 것이
지금도 그립다. 사실 나는 원래 열등감 덩어리였다. 공부를 잘하는 2살 위의 형이 그렇게 부러웠다. 공부로는 형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인정받는 게 당시 나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 물론 부모님은 공부로 형과 나를 달리 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열등감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 듯하다. 그런데 영국 학교에서는 달랐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게 공부든 뭐든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 거기에서 느낀 쾌감과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뭘 잘하지? 공부가 아니라면 무엇에 재능이 있지? 예술 쪽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쪽으로 가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이 났고 그 고민의 과정 가운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2주 초기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리운 마음이 훨씬 크다. 아침마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든 그 안개 낀 풍경은 지금까지도 지친 일상에 행복을 켜는 스위치다. 궁금하다. 당신에게 안개는 어떤 마음, 어떤 풍경을 불러오는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괴로운 법. 모든 것은 순간이며 지나가는 것이나 지나간 것은 훗날 다시 그리워지리니.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익히 알려져 있고 여러 매체에 자주 인용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는 방증일 테다. 나 역시 푸시킨의 시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특히 이 시를 읽을 때면 순간적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조적으로 내 삶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시구를 곱씹다 보면 못할 것도 못 견딜 것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 다 지나간다. 나의 친구여. 하이니 하이네. 나의 친구여, 너 사랑에 빠졌구나.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머릿속은 갈수록 깜깜해지고 가슴속은 갈수록 환해지겠지. 나의 친구여, 너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조끼 사이로 심장의 불길이 훨훨 타올라 내 눈에 보이는구나. 타오르는 불길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 또한 뜨겁고 거대해서 감출 수 없다. 만약 감출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 아닐 것이다. 민용,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리움의 뜻을 아는 자만이 나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세상 모든 즐거움에서 나만 홀로 떠나 있어 저편 하늘만 바라보는데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느니 먼 곳으로 가버렸다. 아,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불타는 듯하다. 그리움의 뜻을 아는 자만이 나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이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즐거움에서 혼자 떠나 있는 감각, 그 캄캄하고 아득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리움과 슬픔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고독, 엘라 필러 윌콕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낡고 슬픈 이곳에서 환희는 빌려야만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하니까. 노래하라. 언덕들이 응답하리라. 탄식하라. 허공에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 춤을 추지만 너의 근심은 외면하리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라.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을 다 잃고 말 것이다. 네가 주는 달콤한 술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쓴 잔은 너 홀로 마시게 되리라. 축제를 열라. 그러면 네 집은 사람으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온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성공하여 베풀라. 네 삶에 도움이 되리라.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즐거움이라는 방에는 여유가 있어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시인의 외로움에, 고통에 깊이 공감된다. 환희는 빌려야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한 이 낡고 슬픈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나는 관계를 맺는 데에 겁이 많은 편이다. 아니, 겁이 많아졌다는 편이 정확하겠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은 슬픈 사실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 좋은 사람들이 늘 진다는 거였다. 선의를 악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법 움츠러들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나 싶다. 내 나이 40.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있다. 사람에게 겁먹고 상처받은 마음을 뚫고 꽃처럼 피어날 관계들을,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손 내밀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개,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 방 안에 우리 둘, 개와 나. 밖에는 사나운 폭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걔는 내 앞에 앉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도 걔를 바라보고 있다. 걔는 무슨 말인가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런데 걔는 벙어리, 말을 할 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걔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걔도 나도 똑같은 감정에 젖어 있다는 걸.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다는 걸. 우리 둘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전율에 떠는 불꽃이 똑같이 가슴속에 불타며 빛나고 있다. 이윽고 죽음이 다가와 이 불길을 향해 그 싸늘한 넓은 날개를 퍼덕이리라.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알까?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불길이 타고 있었는가를. 그렇다. 지금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존재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서로 응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두 쌍의 눈. 동물과 인간, 이 두 쌍의 눈에는 동일한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겁먹은 듯 다가서고 있다. (3년) 전 번아웃이 왔다. 작품을 찍는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진 듯 지루했고 성취감도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포근하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었다. 문득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가 있으면 집이 훨씬 아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치토를 데려왔다. 치토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이 아팠다. 고양이 감기라고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고 링웜도 심했다. 그 밖에 합병증도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건강해졌다. 치토가 집에 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를 기다리는 존재, 내가 보살펴야 할 가족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치토는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일에 다시 의욕을 갖게 했다. 치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었다. 집이라는 공간도 내 것에서 치토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치토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마저 든다. 이제 밖에서 일을 할 때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치토가 그리워서. 우리 치토는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 종알종알 맞장구도 치고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아주 다채로운 소리로 대답도 한다. 우리의 언어는 같지 않지만 충분히 교감하고 있음을 나는 매일매일 느낀다. 힘과 용기, 데이비드 그리피스. 강해지려면 힘이, 부드러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위해서는 힘이, 다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면 용기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나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학대를 하려면 힘이, 학대를 중단시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다른 이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즉자적으로 내 마음에 꽂히는 시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다른 이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 특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잠시 멈춰 물음표를 던졌다. 무슨 말이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사랑을 받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힘과 용기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새벽 입김 위에 네 이름을 쓴다. 안개 속에서 헤르만 헤세.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숲이며 돌들은 외로움에 잠기고 나무들도 서로 볼 수 없다. 모두 혼자다. 나의 인생이 아직 밝던 시절,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는 안개로 가득하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모든 곳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그 어둠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현명하다 말할 수 없다.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 사람들은 서로를 모른다. 모두 혼자다. 시인이 안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에 가까운 듯하다. 나에게 안개는 그리움과 더 닿아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가끔 영국 학교에서의 생활이 꿈에 나온다. 학교는 고지에 있어서 매일 안개가 꼈다. 아침에 기숙사 문을 열고 나가면 볼 수 있는 자욱한 안개와 적절한 습도, 훅 끼쳐오는 잔디 냄새 같은 것이 지금도 그립다. 사실 나는 원래 열등감 덩어리였다. 공부를 잘하는 2살 위의 형이 그렇게 부러웠다. 공부로는 형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인정받는 게 당시 나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 물론 부모님은 공부로 형과 나를 달리 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열등감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 듯하다. 그런데 영국 학교에서는 달랐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게 공부든 뭐든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 거기에서 느낀 쾌감과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뭘 잘하지? 공부가 아니라면 무엇에 재능이 있지? 예술 쪽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쪽으로 가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이 났고 그 고민의 과정 가운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2주 초기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리운 마음이 훨씬 크다. 아침마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든 그 안개 낀 풍경은 지금까지도 지친 일상에 행복을 켜는 스위치다. 궁금하다. 당신에게 안개는 어떤 마음, 어떤 풍경을 불러오는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괴로운 법. 모든 것은 순간이며 지나가는 것이나 지나간 것은 훗날 다시 그리워지리니.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익히 알려져 있고 여러 매체에 자주 인용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는 방증일 테다. 나 역시 푸시킨의 시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특히 이 시를 읽을 때면 순간적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조적으로 내 삶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시구를 곱씹다 보면 못할 것도 못 견딜 것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 다 지나간다. 나의 친구여, 하이니 하이네. 나의 친구여, 너 사랑에 빠졌구나.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머릿속은 갈수록 깜깜해지고 가슴속은 갈수록 환해지겠지. 나의 친구여, 너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조끼 사이로 심장의 불길이 훨훨 타올라 내 눈에 보이는구나. 타오르는 불길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 또한 뜨겁고 거대해서 감출 수 없다. 만약 감출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 아닐 것이다. 민용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리움의 뜻을 아는 자만이 나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세상 모든 즐거움에서 나만 홀로 떠나 있어 저편 하늘만 바라보는데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느니 먼 곳으로 가버렸다. 아,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불타는 듯하다. 그리움의 뜻을 아는 자만이 나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이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즐거움에서 혼자 떠나 있는 감각, 그 캄캄하고 아득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리움과 슬픔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고독, 엘라 휠러 윌콕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낡고 슬픈 이곳에서 환희는 빌려야만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하니까. 노래하라. 언덕들이 응답하리라. 탄식하라. 허공에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 춤을 추지만
너의 근심은 외면하리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라.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을 다 잃고 말 것이다. 네가 주는 달콤한 술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쓴 잔은 너 홀로 마시게 되리라. 축제를 열라. 그러면 네 집은 사람으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온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성공하여 베풀라. 네 삶에 도움이 되리라.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즐거움이라는 방에는 여유가 있어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시인의 외로움에, 고통에 깊이 공감된다. 환희는 빌려야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한 이 낡고 슬픈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나는 관계를 맺는 데에 겁이 많은 편이다. 아니, 겁이 많아졌다는 편이 정확하겠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은 슬픈 사실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 좋은 사람들이 늘 진다는 거였다. 선의를 악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법 움츠러들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나 싶다. 내 나이 40.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있다. 사람에게 겁먹고 상처받은 마음을 뚫고 꽃처럼 피어날 관계들을.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손 내밀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개.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 방 안에 우리 둘, 개와 나. 밖에는 사나운 폭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개는 내 앞에 앉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도 개를 바라보고 있다. 개는 무슨 말인가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그런데 개는 벙어리, 말을 할 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개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개도 나도 똑같은 감정에 젖어 있다는 걸.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다는 걸. 우리 둘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전율에 떠는 불꽃이 똑같이 가슴속에 불타며 빛나고 있다. 이윽고 죽음이 다가와 이 불길을 향해 그 싸늘한 넓은 날개를 퍼덕이리라.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알까?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불길이 타고 있었는가를. 그렇다. 지금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존재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서로 응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두 쌍의 눈. 동물과 인간,
이 두 쌍의 눈에는 동일한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겁먹은 듯 다가서고 있다. 3년 전 번아웃이 왔다. 작품을 찍는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진 듯 지루했고 성취감도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포근하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었다. 문득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가 있으면 집이 훨씬 아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치토를 데려왔다. 치토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이 아팠다. 고양이 감기라고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고 링웜도 심했다. 그 밖에 합병증도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건강해졌다. 치토가 집에 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를 기다리는 존재, 내가 보살펴야 할 가족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치토는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일에 다시 의욕을 갖게 했다. 치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었다. 집이라는 공간도 내 것에서 치토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치토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마저 든다. 이제 밖에서 일을 할 때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치토가 그리워서. 우리 치토는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 종알종알 맞장구도 치고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아주 다채로운 소리로 대답도 한다. 우리의 언어는 같지 않지만 충분히 교감하고 있음을 나는 매일매일 느낀다. 힘과 용기. 데이비드 그리피스. 강해지려면 힘이, 부드러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위해서는 힘이, 다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면 용기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나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학대를 하려면 힘이, 학대를 중단시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다른 이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즉자적으로 내 마음에 꽂히는 시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다른 이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 특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잠시 멈춰 물음표를 던졌다. 무슨 말이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사랑을 받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힘과 용기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